후쿠오카에서 맞이한 상쾌한 아침. 익숙하지 않은 풍경들에 적응하기 위해선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법이죠.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낯선 여행지에서 맛보는 조식인데요. 특히 홀로 여행을 하는 여행객이라면 조식은 완벽한 여행을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이자 낯선 여행지에서 모처럼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서울에서 이제 저 혼자 생활하기도 하고 잘 못 챙겨 먹잖아요. 그리고 또 식사를 만약에 하더라도 되게 허겁지겁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딱 여행지 와서 특히 이제 분위기 있는 곳에서 이제 조식을 딱 먹을 때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여유롭고 진짜로 좀 뭔가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챙기면서 식사를 하는 듯한 진정한 식사란 이런 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여유로운 아침 식사가 오늘의 여행을 더욱 설레게 만드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후쿠오카 시내 여행을 위해 하카타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후쿠오카 시민들에게는 어제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어느 하루에 불과하겠지만 여행객에겐 이 공간과 시간이 특별하기만 하죠. 후쿠오카 시내 여행을 좀 더 편하게 즐기기 위해선 후쿠오카 관광 명소를 순회하는 시내 순환버스, 그린버스를 하루 동안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그린패스도 구입했고요. 하카타 버스 터미널을 시작으로 하카타 지역과 텐진, 오호리 지역, 모모지 지역을 돌며 원하는 주요 관광지 정류장에서 자유롭게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버스인데요. 버스 하나로 보다 편안하게 후쿠오카의 역사와 문화, 먹거리를 알차게 만끽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린버스를 타고 후쿠오카 시내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그린버스에는 관광객은 물론 후쿠오카 시민들도 편리해서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오카가 자랑하는 그린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의 자부심 역시 상당한데요. 그린버스는 90分という時間で福岡市内を観光スポット回れるんで、そういう案内できる仕事をするのは誇りに思ってます。 달리는 버스 안에서 후쿠오카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현지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즐거움이 크겠죠. 일단은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택시를 탄다든지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놓치기 쉬운 부분들 있잖아요. 되게 신기해요. 같이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니까 꼭 여기 현지인이 된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첫 번째 여행지에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하카타의 생활과 문화를 전시해 놓은 작은 박물관, 하카타 마치야 향토관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하카타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인형인 하카타 인형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카타는 예부터 인형을 잘 만들던 곳으로 인형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정교합니다. 전시관 한켠에는 낯익은 물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어릴 적 고향이나 할머니 댁에서 봐왔던 물건들과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죠. 저희 할머니 시골 집에서 여기 군고구마 넣고 불 이렇게 했던 추억이 생각나요. 추억 빨래판. 이거 요즘에도 있지 않나? 빨래판? 여기 어딘가에 곶감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있잖아, 할머니 곶감 숨겨놓고 이런데 사탕이랑 곶감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약간 디테일한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세월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거라고 하죠. 세월이 수북이 쌓인 하카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카타 마치야 향토관을 나와 길을 조금 걷다 보면 도심 속에서 작은 신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조용하고 단정한 정원 같은 신사. 이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서 한 번, 식장에서 또 한 번, 2번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신사에는 마치 우리의 약수터 같은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의 물은 마시는 게 아니라 참배에 앞서 손을 씻고 입을 헹궈 몸가짐을 정갈하게 하는 곳이라네요. 참배를 할 건 아니지만 이곳에 왔으니 한번 따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길을 걷다 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는데요. 진짜 잘 만들었다. 매년 여름이면 후쿠오카의 대표적인 축제인 하카타 기온 야마카사가 열리는데요. 야마카사는 가마를 뜻하는 말로 축제 때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를 메고 달리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가마를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린버스를 타고 도착한 또 다른 여행지입니다. 이곳은 고즈넉한 돌담길이 길게 이어진 후쿠오카 성터인데요. 고색 창연한 성벽이 성의 역사와 규모를 말해주는 듯하죠. 한참을 걷다 보면 여유롭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홀로 길을 걷고 홀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혼자 떠나는 여행자만의 특권이겠죠. 그다지 높지 않은 길을 따라 성벽 위에 오르면 이곳의 참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후쿠오카 중심지에 이렇게 전망이 좋은 곳이 있다니 놀라운데요. 와, 진짜 다 보인다. 탁 트인 시야와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함을 안겨주네요. 한눈에 들어오는 후쿠오카의 모습 아름답죠. 성터 옆에는 후쿠오카 시민의 최대 휴식처인 오호리 공원을 만날 수 있는데요. 도시에서의 바쁜 생활 속에 잠깐 숨을 돌리고 싶은 순간, 현대인에게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 바로 공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 오호리 공원은 편안함은 물론 도심 속 공원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갈매기와 심지어 매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공원 속 호수입니다. 자, 많이 먹어. 와! 우와! 던지는 거, 어머! 너무 가까이. 어머, 얘네들 겁도 없나 봐. 우와! 진짜 가까이 와요. 우와! 자, 한 번 더. 우와! 둘이라면 혹은 셋이라면 보지 못했던 순간과 느낄 수 없었던 생각들. 오호리 공원에서 혼자 여행의 참 매력을 느낍니다. 그 공원이 너무 멋졌어요. 그 공원 앞에서 살고 싶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딱 거기서 이제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호수를 바라보니까 제대로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여행 왔다라는 느낌 받고 간 것 같아요. 몸과 마음에 큰 휴식을 안겨주는 여행. 이것이야말로 여행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겠죠. 그린버스 최대의 강점은 마치 택시처럼 빠르게 주요 관광지를 순환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요 관광지를 콕콕콕 집어서 이렇게 내려주시잖아요. 이렇게 한 번 훑어주고. 그러니까 한 번의 티켓으로 원하는 곳에 관광을 하고 또 그 버스를 타서 또 다른 관광지 가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린버스로 후쿠오카 여행이 좀 더 근사해진 것 같죠. 이번에는 아름답기로 유명한 후쿠오카의 바다를 보러 갑니다. 레저 시설과 문화 시설이 한자리에 모인 시사이드 모모치. 이 아름다운 해변에 위치한 마리존이라는 상점가에는 최고 인기의 야외 결혼식장과 레스토랑이 유명한데요. 그래도 눈길을 사로잡은 건 이 아름다운 해변입니다. 여기 후쿠오카 타워 바로 옆에 이런 해변가가 있어요. 여기 완전 대도시인데 근데 진짜 이 해변가가 너무 조용하고 진짜 깨끗하다. 도시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진짜 막 속이 다 뻥 뚫리는 느낌? 진짜 좋은데요?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다가 주는 위안이 있죠. 바다의 푸른 빛과 잔잔한 파도 소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모모치 해변 바로 옆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타워. 바로 후쿠오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후쿠오카 타워인데요. 전망대에 오르면 후쿠오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후쿠오카의 전망. 후쿠오카 타워에서 만나는 야경은 황홀할 정도인데요. 야경 진짜 멋지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건 사진에 그 아름다움을 못 담아냈다는 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 지인에게 보내줬더니 88 고속도로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욕했어요. 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그래 실제로 네가 봐야 돼 라고. 많은 사람들이 뭐 사진에 다 있는데 아니에요. 그 기분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봐야 돼요. 그 감동과 그 여운이 달라요. 사진이랑은. 꼭 보셔야 돼요. 감동과 여운을 안고 야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다시 오픈탑 버스에 올랐는데요. 2층 전망 버스에서 보는 후쿠오카의 밤거리는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여행에는 생각지 못한 변수가 도사리는 법이죠. 갑자기 세차게 부는 바람에 비까지 더해졌는데요. 이대로 여행할 수 있는 걸까요? 진짜 야경도 너무 이쁘고 진짜 다 돌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너무 춥고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정말 나를 제대로 잡았어요. 올리고 있어. 재밌어요. 생중계. 이날의 추억을 많은 사람들과 SNS로 함께 나눴다고 하죠. 그때의 기분이 전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게 또 그 여행의 묘미잖아요. 너무 화창하죠. 기억이 잘 안 남아. 특히 또 그냥 버스도 아니야. 오픈 버스 탔는데 비가 왔다 이거. 정말 죽어도 제 일생 잊지 못할 오픈 버스의 추억일 것 같아요. 여행의 참맛은 이렇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거겠죠. 야외에서 호된 시간을 보낸 보상으로 후쿠오카의 명물 요리 미즈타키를 선택했습니다. 닭백숙 같은 요리인데요. 130년 전 후쿠오카에서 시작돼 지금은 일본 전국에 퍼졌다고 하네요. 지금 이게 국물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요리가 되나요? スープがですね、少しだけスープが入ってるんですけども、このお野菜からですねこうスープが出ていきます。はい、その野菜のスープでこのお肉を煮込んでいきます。はい。 와, 육수 되게 많이 우러났다. 정말 익을수록 국물이 생기죠. 국물 완전 진짜 하셔라. 잘생기셨는데. 핸섬. 핸섬. 갖고 온?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보통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안 주시네. 국물 한번 맛보겠습니다. 죽인다. 이 국물 한번 떠먹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너무 추웠는데 지금은 열이 나. 일본 카레라든지 뭐 나가사키 짬뽕 이런 것도 되게 외국의 음식을 자기만의 것으로 이렇게 자기만의 독창적인 또 어떤 음식으로 재탄생시키잖아요. 그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와, 닭고기 다 익었네. 한번 먹어봐야지. 제대로다. 이하입니다. 짠. 드디어 정성껏 익힌 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식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맛있게 먹죠. 쫄깃쫄깃해. 미즈타키 푸짐하게 먹고 제대로 충전했으니 다음 여행도 거뜬할 것 같네요.